왕의 남자 범죄 도시로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충무로의 미다스손 영화 제작자 장원석 대표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영화 드라마 제작하는 BA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장원석이라고 합니다. 넥 주변이 뻘겋게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이건 뭐,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어쩔 수 이거 없습니다. 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를 제작한다라고는 이제 대충 알지만 도대체 어떤 일들을 좀 하시는지. 시나리오 개발부터 개봉까지 거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제작비, 돈과 관련된 돈을 끌어오고. 네, 돈과 관련된 일은 거의 다 제가 관여를 하고 있고 배우분들이랑 같이 시나리오 기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감독님 섭외하고 주인공을 어떤 분으로 할까 거기까지를 패키징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패키징을 하고 나면 이제 투자를 유치하고 나면은 스텝진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개봉 일정 정해서 개봉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천의 얼굴. 바로 이 그 작품 때문에 대표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올여름 최고의 흥행작이죠. 범죄도시 2가. 이야, 1,269만이에요. 와, 진짜. 마동석 형님의 그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 피지컬에서 나오는 어떤 그 좀 시원함을 느끼는 네, 그런 씬들이 이게 좀 굉장히 진짜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게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식의 약간 그 히어로물 네네네네. 이렇게 잘 될 줄 아셨습니까? 정말 저희 관련된 모든 사람이 1,000만 넘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업계에서도 많은 응원을 좀 받았다고 그래요.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사실 너무 잘 아시지만 관객 수가 급감했거든요. 급감했죠. 네,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사실 산업적으로 보면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들 어쨌든 분위기가 이제 예전으로 돌아와 주길 바랬던 거고 영화계 전체가 잘 됐어요. 네, 저희 영화 잘 돼라고 응원해줬던 그렇습니다. 1,000만 관객 넘었을 때 장희수 역의 박주환 씨가 그렇게 기뻐했다고요. 네, 왜 이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1,000만을 넘으면 주연 배우는 황금 왕관이 뜹니다. 오른쪽에. 예. 아 그래요? 네, 조연 배우는 실버 왕관이 뜹니다. 마동석 형님도 같이 여기에 조금 제작자로 참여를 네,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새벽에도 뭐 통화를 자주 하셨다고. 새벽에 이제 문자가 자주 오시죠. 급한 일이 있으면 전화도 오시는데 뭐 그냥 아이디어 뱅크예요. 24시간 영화만 26시간 영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막 생각나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다음 진행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를 진짜 아이디어가 근데 이제 진짜. 이런 것들이 이제 흥행이 잘 되면은 이제 사실 미담으로 도는데 네. 이게 좀 흥행이 이게 좀 뭐 성적이 좀 좋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괴롭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답이 없다고 짜증을 내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고 짜증을 내거나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 동석이 형님. 예, 정말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예. 그런 스타일도 있으신데 다른 분들은 근데 예, 마동석 선배님은 그러진 않아요. 그럼 보통 몇 시에 주무세요? 보통 1, 2시에 잡니다. 3시, 4시면 한참 잘 텐데. 그래서 아침에 확인하죠. 그럼 됐다. 예, 그럼 제가 됐다. 뭐 우리 오해가 당연히- 풀렸습니다. 당연히 뭐 깨서 확인하고 오해가 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새벽 4시, 3시에 마동석 형님 보내신다고 보내시면 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니까. 절대. 그럼 됐지. 그럼 아침에 됐어. 확인하고 예. 답을 하죠. 예. 5대5로 나눌까? 누가 오야?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어떤 대사가 지금도 3편 촬영 중인데 이게 지금 기사화가 됐나요 3편이? 3편 기사가 4편도 기사가 되고 그래요? 예. 그러면 3편 촬영 중에 있어요. 근데 빌런 역할로 누가 됐는지도 지금. 이준혁 씨랑 아오키 무네타카라고 이제 일본 배우랑 아니 이게 이제 제작한 영화 중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캐스팅이 있다면은 이 편에서 또 강혜상 역할에 손석구 씨도 예. 업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해주시고요. 손석구 씨도 대표님 추천으로 이제 그 캐스팅이 되신 거라고요. 네. 근데 사운딩을 하니까 라이징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을 하려고 막 제안을 했다. 우연의 일치인지 또 나의 해방 일지가 딱 그 마침 네. 사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추억이에요. 잘생기지 않았냐? 나 이제 추앙 잘하지 않냐?
그 좀 현장에서 보는 손석구 씨는 좀 어떠셨는지요? 일단 저희가 현장에서 별명이 연구원. 연구원. 네. 왜요? 계속 시나리오를 연구한다고. 네, 계속 그러니까. 드립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감독님이랑 소통하고 쉬는 날도 쉬질 않아요. 예를 들면 원래 베트남 분량을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입국해서 추방당했거든요. 추방을 당했어요? 예, 쫓겨나다시피 이제 그럼 이거 나와서 제작비 손해가 제가 10억 오버했었습니다. 예. 갔다가 넘어온 거죠. 손석구 씨까지 넘어갔다가 현지 영사관님이 지금 나가지 않으면 3주간 격리된다. 짐을 챙겨가지고 나온 거예요. 도저히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석구 씨는 범죄도시 2를 위해 10kg를 증량을 했거든요. 그리고 태닝을 맞아. 베트남 현지에 있는 설정이라 그걸 계속 유지한 거예요. 몸과 피부 톤을 유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 또 다음 또 이제 작품 또 작품도 스케줄이 있는 있고. 것이고, 예. 이제 한국 분량을 끝내고 이제 베트남 분량을 계속 저희가 고민하다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한국에서 찍자. 아 그럼 거기 나오는 베트남 장면이 베트남에서 찍은 게 아니에요? 100% 한국에서 네, 찍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배우분들이 출연하는 분량은 다 한국에서 찍었습니다. 그래 깡패들 반가워. 이 멀리 베트남까지 왔네. 그러니까 또 내가 이거 돌려주는 거 깜빡해버렸네. 소스를 찍어서 네. 와서 한국에서 찍은 인물과 합성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것보다 제작자 입장에서 10억의 손해를 안고 시작을 하는 이게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10억의 손해. 네. 예. 없었으면 좋았을 일이 아닌가. 이왕이면 이게 BEP가 아니, 저희가 여쭤본 거는 이제 그 손해를 어느 정도 더 예. 훨씬 그러니까 상해를 하게 이렇게 했느냐. 제작자들의 첫 번째 총목표는 이제 BEP를 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BP는 이제 손익분기점이죠. 손익분기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제작비가 높을수록 손익분기점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그 10억을 쓰지 않았다면 BEP는 더 낮아졌겠죠. 낮아졌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범죄도시 2의 결과는 흥행 결과는 그런 게 이제 무의미한 정도로 그 손익분기점이 지금 범죄도시 2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는 사실 200만이었습니다. 네. 5배를. 기본적으로 200만의 관객은 오셔야 손해는 안 보는 거고. 네. 아니 근데 원래 꿈은 뭐였습니까? 저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예. 학교도 그쪽으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예, 중앙대 영화학과 95학번이에요. 아 진짜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나오셨네요. 예, 연극학과 영화학과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영화학과 영화학과를. 아 그때부터 영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학교 다니던 중에 저희가 현장에 투입될 어떤 기회가 생겨서 96년에 이제 박봉건 가출 사건이라는 영화 제작부 막내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영화계 본격적으로 발을 네, 들여놓으시고. 그렇습니다. 뭐 2학년 때 그렇게 되셨고. 저도 영화에 미쳐서 시작을 했죠. 예. 그때는 그 도제식이라고 해서 작품이 들어가야지 급여를 받았거든요. 작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페이를 안 받았어요. 그 감독님 밑에서 연출부 생활을 해도 밥은 주는데 페이를 주지 않았어요.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작품 몇 작품이 엎어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타글세라고 하잖아요. 10만 원, 월 10만 원 내는 방에서 굶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굶지만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표님 이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건 어떤 작품입니까? 제가 왕의 남자 제작 실장을 했는데 아 그때는 진짜 실장님. 네, 27살에.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또 기방에만 있다.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와 보니 아랫도리가 다 시원하구나. 광대로 다시 만나 제대로 한번 맞춰보자. 이 왕의 남자 영화를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게 제작 실장이라고 해서 절대 이름이 알려지진 않는데 저희 영화가 700만 넘었을 때 주연인 가무성 선배님이 모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왕의 남자 흥행의 7가지 이유. 근데 보통 이준익 감독님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거기 1번으로 저를 뽑으셨어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연극 1을 보고 영화 잘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좀 띄워주셔가지고 저로서는 너무 과분했는데 장원석 제작 실장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하시네. 그때 이제 충무로 장원석이 누구야 이러면서 좀 제 이름이
아니 그 저 대표님이 발굴한 작품이 이제 국내 사극 영화 최초 1000만 관객. 그때 기분은 좀 어떠셨는지. 그때 당시 2005년입니다. 2005년, 2006년에는 1000만 영화가 정말 기적 같은,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한 영화를 국민의 4분의 1이 본다, 5분의 1이 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환희? 말로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주요 멤버로서 다음에 저런 경험을 하고 싶다. 그 뒤로 제가 이제 빠르게 제작자가 돼서 그로부터 4년 동안 계속 제작 준비만 제작 준비를 하죠. 네. 이게 이제 그 대표님만의 작품 고르는 기준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제가 읽었을 때 재밌으면은 그걸 영화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결정적으로 저는 예비 관객분들, 일반인들께 한 40명 이상 시나리오를 읽히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 늘 아는 지인들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혀 불특정 다수. 예. 20대 몇 명, 뭐 30대 몇 명, 40대 몇 명, 직장인, 대학생 이런 식으로 영화관을 구성하는 관람객 수준과 비슷하게 영화일을 절대 하지 않는 분들, 심지어는 시나리오라는 걸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께 이제 그런 분들께 읽어봐 주십시오 하고 이제 평가를 받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재밌는 대본이라고 인정해 줬을 때 저는 제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작자의 제일 큰 목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는 일인데, 작품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걸 메이드 되기 바라는 그 심정이 제일 저한테는 큰 중압감이에요. 예. 누군가는 인생을 진짜 겁니다. 개봉 시기에는 피가 말라요. 집 앞에 서포가 와요. 근데 이게 폭탄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선물일 수도 있어. 그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뜯을 수 있냐? 무조건 뜯어야 돼. 개봉일이 정해지면. 포장지를 딱 뜯어봐야지 이게 폭탄인지 선물인지 알잖아요. 그게 개봉을 앞둔 어떤 우리의 심정이라고 해야 되나? 손익분기점을 넘겨야 된다는 중압감.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 이게 어떤 다른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버티는 게 아닌가 저는. 네. 이런 압박과 어떤 스트레스를 좀 본인만이 견뎌낼 수 있는 노하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계속 빠져 있으면 이제 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차기작에 몰두하는 겁니다. 예. 그건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 너무 큰 성공에 거기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충격? 성공이든 실패든 빨리 다음 일로 포커스를 옮기는 게, 집중을 옮기는 게. 우리하고 좀 비슷하시네. 우리도 사실 너무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못 견뎌요. 힘들지만 다음 회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하죠. 돈 아깝다 이럴 때가 제일,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상하거든요. 돈은 곧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기꺼이 볼 가치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돈을 쓰거든요. 그 똑같은 그 값어치만큼 제가 이제 돌려줄 때, 그 순간이 이제 제작자로서 첫 번째 이제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볼만하지 않냐? 뭐 또 보자, 뭐 추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기꺼이 그 뒤에 관객분들이 가치를 획득한 거니까, 네. 관객분들이 보시고 만족하는 영화, 돈이 아깝지 않는 영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습니다.